미국 주식할 때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실까요? 많게는 25배부터 적게는 3배까지 각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른데요. 이 증권사 수수료를 영원으로 쓸 수 있다면 믿으실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수료를 줄여주는 증권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용하시는 증권사 어플을 어떻게 알고 쓰게 되셨나요? 다들 그냥 아무거나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쓰던 증권 어플은 이베스트 증권 어플이었는데요. 옆에 사람이 쓰길래 그대로 썼었습니다. 증권사 수수료라든지 환율우대는 생각도 하지 않고요. 당시 공모주 불패 시기 그리고 소위 주식 붐이 일어났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미국 주식을 그 어플로 사용했지만 수수료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 돈이 줄줄 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 주식 수수료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처럼 증권사를 이용할 때 돈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오늘은 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증권사 11곳에 수수료, 환율우대, 양도세까지 최근 조사 자료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곳은 총 11곳이고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나무, 삼성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썼던 LS증권과 요즘 많은 분들이 쓰시는 토스증권 이렇게고요. 자, 자료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원래 미국 주식 수수료는 토스증권을 빼고는 전부 0.25%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런 혜택 없이 미국 주식을 거래했을 때의 수수료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요, 거래 수수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거래 수수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래 수수료 이벤트를 적용하면 KB증권과 토스증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0% 수수료입니다. KB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수료 이벤트가 없고요. 토스증권은 기간제로 2025년 12월까지 모든 고객의 수수료가 0.1%입니다. 그럼 0% 중에서 하나 골라서 쓰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수수료 면제 기간이 다르다는 건데요. 수수료 0%를 가장 길게 주는 증권사를 골라야 하는 거죠. 이 중에서 0% 수수료를 제일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메리츠증권입니다.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신규 고객 할 것 없이 모두 2026년 12월까지 수수료를 0%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보시면 알겠지만 기간이 대부분 짧으면 3개월 정도고요. NH투자증권 나무가 1년으로 메리츠를 제외하고는 제일 깁니다. 그래서 거래 수수료 측면에서는 메리츠증권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 주식을 어떤 단위로 하고 있나요? 한국 돈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죠. 달러로 미국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해주는 환율 우대도 좋은 것으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선 환전 우대를 알려면 환율 스프레드라는 용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너무 자세하게 알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환전을 할 때 송금과 매매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인데 이 환율 스프레드가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환전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환전 수수료를 각 증권사에서 깎아주는 게 바로 환율 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미래에셋증권은 1달러당 1원의 수수료를 받고요. 한국투자증권 90%, NH투자증권 나무는 자동은 100%, 수동은 95%, 삼성증권 95%, KB증권 50%, 메리츠증권 100%, 신한투자증권 95%, 키움증권 95%, 유진투자증권 95%, LS증권 92%, 토스증권 95% 이렇게 환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퍼센트로만 보시면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제가 1달러당 환전 수수료 계산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부분 수수료가 1달러당 0.75원이고요. 0원인 곳은 두 군데가 있죠. 바로 NH투자증권 나무와 메리츠증권이 수수료가 0원입니다. 그리고 100% 중에 기간을 보면 역시나 메리츠증권이 가장 깁니다. 이게 1달러당이니까 사실상 환전 수수료가 작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투자 금액이 커지게 되면 수수료가 좀 더 와닿게 됩니다. 10만 달러, 즉 한화로 약 1억 4천을 환전했을 때 수수료를 보시면 최대 75만 원까지 발생한다는 거죠. 물론 나는 1억 4천까지 바꿀 일이 없다. 그리고 조금의 수수료 정도는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굳이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환전 우대 기간과 퍼센트를 봐도 메리츠증권이 가장 길고 100%라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다른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죠. 우리나라는 1년 동안 250만 원 이상의 해외 주식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하는데요. 이 양도세 계산법이 각 증권사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각 증권사를 보시면 이렇게 각자 양도세 계산법이 다른데요. 제가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는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선입선출법이 뭐냐면요. 먼저 산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증권사의 경우 투자자의 수익을 어떻게 보냐면요. 만약 제가 2024년 3월에 300만 원의 A사 주식 한 주를 매수하고 4월에 또 한 주를 400만 원에 매수하고 5월에 한 주를 또 500만 원에 매수했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2025년 3월에 이 A사 주식이 현재가가 600만 원이 되어서 한 주를 매도한다면 제일 먼저 산 주식이 3월에 산 300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가 600만 원에서 최초로 산 300만 원짜리 한 주를 뺀 300만 원이 제 수익이 되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 첫 번째 한 주가 제일 먼저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50만 원까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니까 50만 원의 22%의 금액인 11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게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동평균법은요, 매수한 주식들의 평균 단가를 계산하여 양도시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말 그대로 주식들의 평균값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3월 1일에 A사 주식을 300만 원에 한 주를 매입하고 4월 1일에 400만 원에 한 주를 매입하면 두 주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300만 원 더하기 400만 원은 700만 원이죠. 700을 2로 나누면 350만 원이 내가 가진 주식의 평균 단가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가 만약 A사 주식이 한 주당 650만 원이라고 한다면 650만 원 빼기 평균 단가 350만 원은 시세 차익 300만 원. 이게 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면제 금액 2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에서 22%인 11만 원이 양도세 세금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 주당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선입선출법은 매수가보다 매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유리하고 이동평균법은 매수가보다 매도 가격이 올라갈 때 유리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매도가가 올라가길 바라면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동평균법이 훨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 증권사인 세 군데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내 계좌에서 보는 수익률과 한 주당 평단가는 이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증권사에서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선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내 자산을 이동평균법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도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면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자산과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을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증권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개의 증권사 중에 미국 주식을 해야 한다면 어떤 증권사를 선택해야 하냐고 물어본다면 우선 첫 번째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에 어떤 게 자신한테 더 유리할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와 환율 우대가 높은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증권사 중에서는 무조건 메리츠 증권을 고르시면 됩니다. 수수료, 환전 우대 모두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기간도 길기 때문이에요.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증권사라면 삼성증권이 3개월 수수료 0원, 9개월간 수수료 0.03%, 환율 우대 95%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합니다.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LS증권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제가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 이동평균법 때문에 지금은 삼성증권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혜택도 그동안 잘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괜찮다고 생각한 전략은 아예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메리츠 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하시고 이 혜택이 끝났을 때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증권사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해외 주식을 옮길 때에는 해외 주식 대체 출고가 이루어지고 증권사마다 주식의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 세금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충분히 알아보시고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미국 주식을 시작하려면 가장 좋은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미국 주식 시작하기 어렵죠. 수수료니 환율이니 양도소득세니 정말 어려운 용어와 법이 나오니 한 명의 개인으로서는 참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미국 주식을 시작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어려움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용어도 알아가고 세금에 대한 절세 지식과 장기 투자에 대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런 용어라든지 절세 지식은 확신이 없으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용어와 방법들을 알아가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극복해 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배워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수료를 아낀 이 작은 돈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랑 같이 조금씩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나의 기적, 머니스타드.